네, 여러분들 지난 강의에 이어서 바로 여러분들과 우주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네, 나도 어디서 끌리지 않는 이 우주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빅뱅 우주론을 배울 거라서 제가 이렇게 또 우리 멋있는 GD의 사진 한번 넣어봤는데 여러분들 정말 어디서든 끌리지 않고 정말 멋있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최신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빅뱅 우주론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게 학습 목표입니다. 즉, 빅뱅 우주론이 뭐냐라는 걸 설명을 꼭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그 우주론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빅뱅을 시작부터 해가지고 얼마만큼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팽창하는 기간이 있죠. 이렇게 쭉 됐다가 이게 지금 이렇게 평탄하게 있다가 또 가속 팽창하게 되네.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교재를 펴보시면 되는데 29페이지일 겁니다. 어쨌든 교재를 펴보시면 자, 이 두 가지 우주론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허블 법칙을 배웠어요. 허블 법칙, 그쵸? 저 혼자 한 거 아니죠? 이 허블 법칙이 의미했던 게 뭐냐면 우주라는 공간이 팽창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팽창을 한다라는 걸 인정을 하게 되는 거야. 이거를 과학계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때 이후에 이제 상황이요. 이때 이후의 상황을 설명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이론이 이 정상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당연히 모두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가정을 갖고 시작을 해요. 이거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헷갈리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정상우주론하고 빅뱅 우주론 이제 비교를 할 건데 각각 내용이 뭔지, 그다음 얘네들이 뭘 말하고 있는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장한 사람들은 그냥 이렇구나. 이건 그냥 참고적인 거예요. 정상우주론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인슈타인의 기반을 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호일이 대표적으로 주장을 하는데 우주가 시작과 끝이 없이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일정한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거예요. 우주라는 게 과거에 봤던 그 모습이 현재도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고 안정감이 있어야 되고 항상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돼. 빈 공간이 이렇게 빈 공간이 생겼어? 그럼 거기에 똑같은 것들이 또 채워져서 내가 과거에 봤던 게 현재도 같아야 돼. 약간 이런 우주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밀도가 일정하다는 게 사실상 거의 기준입니다. 그럼 밀도가 일정하다는 건 공간마다 있는 그 질량을 가진 물질들이 계속해서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에너지를 내고 있으니까 온도도 당연히 일정하게 돼요. 그리고 공간은 팽창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밀도가 일정이 되니까 빈 공간을 어떻게 해요? 채워줘야 되죠. 그러니까 우주의 총질량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요게 정상 우주론이에요. 간단하죠? 그래서 그림이랑 요거 같이 보시고, 빅뱅 우주론은 이제 호일이 비웃으면서 나왔던 이름의 탄생을 비화를 갖고 있지만 우리한테 익숙한 이론이죠. 얘는 뭐냐면 온도하고 밀도가 매우 높은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난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우주가 형성되었다. 무슨 얘기냐? 야, 현재 우주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가 우주가 팽창해서 생긴 거라며? 야, 쉽게 생각해봐. 역으로 돌려보자, 이거를. 그럼 한 점이겠네? 여기서 빵 하고 터져가지고 지금 현재 우주가 됐구나 라고 주장하는 이론이고요. 이제 르메트르나 이제 혹은 프리드만의 제자였던 가모프가 주로 주장했던 이론입니다. 허블도 사실은 이쪽 맥락이 좀 있었겠죠. 어쨌든 그래서 대폭발 이후에 우주가 팽창한 과정에서 우주의 총 질량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게 얘는 포인트예요. 여기에는 변화가 없어. 왜냐하면 현재 있던 게 공간만 팽창을 한 거지 얘가 뭐 다른 큰 변화가 있던 건 아니야.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헷갈릴까봐 변화가 역동적으로 있었는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공간적인 팽창이 메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에너지들은 다 태초부터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팽창을 통해서 부피는 커지는데 질량은 변화가 없으니까 밀도는 감소하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되고요. 다음 온도도 당연히 한 명 한 명당 담당해야 되는 면적이 넓어지는 거니까 감소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우리 귀에 당연히 익숙한 건 누구? 얘죠, 얘. 그 얘기는 정상 우주론이 졌다는 얘기거든요. 얘는 지금 와서는 사실 잘 크게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빅뱅 우주론이 대세고 얘가 사실상 거의 이걸로 과학자들이 귀결이 됐기 때문에. 왜 그러냐? 여기서 이제 예측을 했던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얘가 빅뱅으로 빵해서 현재 빛의 속도로 계속 평탄하게 이제 팽창을 했는데 그때에 이걸 계산을 해보면 온도도 계산해보고 이때 물질들이 합성되는 것도 계산을 해보면 원시적인 입자들이 합성이 돼서 이 수소나 헬륨의 비율이 일정한 걸 유지해야 돼라는 걸 일단 첫 번째로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고 물질들이 생성이 되면서 이제 빛이라는 게 이제 방출이 되는데 이 빛이
이때 방출이 된 거니까 현재도 뭐 해야 돼요? 관측이 돼야 돼. 근데 얘가 이때는 팽창이 덜 됐으니까 온도가 높았을 테지만 지금은 팽창이 된 우주에 있기 때문에 온도가 낮은 걸로 관측이 돼야 돼 라고 해서 이런 빛, 쉽게 얘기하면 복사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관측이 된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측을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질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새로운 물질이 생긴다라는 것들을 증명을 했어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근데 둘 중에 누구의 손을 들어주게 되냐? 우리가 실제로 우주를 관측을 해보니까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훨씬 잘 발견이 됐던 거죠. 사실상 빅뱅 우주론이 되게 힘이 없었는데 요 두 가지가 발견이 되면서 힘을 많이 얻었다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아까 수소 헬륨의 비율이 일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초기 빅뱅 핵융합을 통해서 만드는 이 질량비가 약 3대 1일 거라고 추측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우주에서도 관측이 되고요. 이 질량비가 3대 1이라고 하는 건 얘가 3대 1이라고 하는 건 개수비, 즉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는 12대 1이라는 걸 알려줘요. 왜 이걸 얘기하냐면 요 아래에 보시면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에서 좀 했었어야 되는 얘기인데 처음에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헬륨이 생성되기 이전에 이제 양성자 14개당 중성자 2개가 있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더 정확하게는 이 양성자가 원래 다 있었는데 온도가 떨어지면서 2개, 그러니까 14개당 2개꼴로 이제 바뀐 거죠, 중성자로. 그랬을 때 얘네들이 합성을 해서 누가 되냐면 헬륨이 되고요. 나머지 애들이 그대로 수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개가 빠져나갔으니까 12개의 수소 원자핵이 남고 나머지 얘네들은 헬륨 원자핵 하나가 되죠. 그래서 12대 1이라는 개수비가 나오는데 질량을 비교해보면 이거 하나랑 여기 4개 중에 하나랑 질량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12라고 질량을 놨다면 얘는 이게 1개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소가 4개 붙어있는 거랑 질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4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대 4 약분하면 3대 1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아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게 관측이 돼서 증거로 쓰인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우주 배경 복사예요. 얘가 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그 앞에서도 방금 얘기했지만 팽창을 할 때 이제 여기서 팽창을 해서 일정한 시기에 한 38만 년 후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일정한 빛이 나왔다라는 거죠. 얘가 바로 우주 배경 복사예요. 얘가 이때 나왔기 때문에 우주 전역에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가 관측이 돼요, 실제로. 진짜 엄청난 핫 이슈였고, 그때 당시에 노벨상을 타게 됩니다. 이거 관측한 사람들이. 그게 누구냐면 이 밑에 아저씨들. 윌슨과 펜지어스라고 하는 아저씨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전파 연구소를 다니던 사람들인데, 거기서 이걸 실제로 찾아내게 되죠.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약 3000켈빈일 때 우주 배경 복사가 반출이 되었는데, 이제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지니까, 현재는 2.7켈빈에 해당하는 전파가 자, 전파는 파장이 어떤 애? 얘는 파장이 매우 기네. 한 약 7.2에 7.3cm인가요? 이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긴 거. 자, 처음에 3000켈빈일 때는요. 파장이 짧았어요. 근데 얘도 공간적인 게 팽창을 하다 보니까 얘가 파장이 긴 전파로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온도도 떨어지게 되고 이런 애들이 실제로 관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라는 거에는 실제로 빅뱅 우주론처럼 한 점에서 빵 하고 터져가지고 지금처럼 팽창한 거구나 라는 걸 증명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균일하지만 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이 윌슨 펜지어스 아저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주 전역에서 오는 거니까 전체 영역에서 오는 거니까 당연히 등방해야 되고 균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우주 어디서든 봐도 다 똑같이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데 실제로 이제 인공위성을 쏴서 우주 망원경으로 보니까 한 10만 분의 1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차이가 이론적으로 보면 이제 별이나 행성 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천체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정도의 질량 차이밖에 안 된다는 거죠. 2.7켈빈 예를 들면 정확하게 뭐 2.73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가는데 예를 들면 이거에서 0.0001 뭐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0.0001 뭐 이 정도? 0.0001인가요? 어쨌든 그 정도밖에 차이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균일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주 그 광활한 거에 비하면. 때 그 차이를 통해서 질량 차이가 나게 되고, 즉 정확하게 밀도 차이가 나게 되고, 그 밀도 차이는 즉 질량 차이를 말하기 때문에 어느 한 점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충분히 형성이 돼서 별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은하라는 것도 생성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주론은 얘기하려면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관련 책들 한번 읽어보는 걸 좀 추천해 드려요. 어쨌든 이 두 가지 증거를 통해서
얘네들이 확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힘을 얻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엄청난 연구비를 받아서 이렇게 실제로 관측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코비 위성이라든지 WBM 위성이라든지 최근에 플랑크 이제 또 올라갈 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가서 10만 분의 1이라는 걸 발견했고, 실제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실제로 있구나, 우리 태초에 빛이 있었구나 라는 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빅뱅 우주론에도 한계점이 드러나는데, 이 한계점은요, 그냥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이런 이론적인 결함이 있었고 관측적인 결함이 있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뭐냐면 지평선 문제예요. 이 지평선은 경계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경계가 이상하다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죠. 한 점에서 시작을 해서 얘네들이 계속 지금까지 평탄하게, 즉 빛의 속도로 계속해서 팽창을 해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는 건 처음 점, 이 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얘네들이 서로 끝과 끝이 빛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현재가 138억 년이니까 138억 년이라고 칩시다. 138억 년이 됐어. 그러면 얘가 들어오는 요 끝에서 우리까지 온 거 걸린 게 138억 년짜리가 우리가 정보를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반대편에서 온 애도 빛의 속도로 138억 년짜리가 들어온 거 우리가 알게 됐어요. 여기서 들어온 거, 여기서 들어온 거, 그렇구나 했는데 얘네 둘의 정보가 어떠냐면 완전히 똑같아요. 얘가 A라는 정보를 내면 얘도 A라는 정보를 내고 있었고, 얘가 B라는 게 있으면 얘도 B라는 정보를 내고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똑같은 거야. 이게 뭐냐면 우주 배경 복사인 거죠. 우주 배경 복사가 등방하고 균일하다. 즉 어디서 보든 간에 다 동일한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이 지평선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이 경계 끝, 지평선 끝에서 온 얘네들 138억 년 동안 열심히 달려와서 나한테 와서 와, 얘네들이 태초에 빛이 있던 거구나, 얘네들이 정말 있었네 라고 하고 끝나면 참 좋았는데, 이게 어디서 보는 간에 다 그런 게 오니까 근데 그게 또 정보가 똑같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서로 했거나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즉 거리적인 여유가 있었어야 된다는 건데, 생각을 해봐요. 138억 년밖에 안 지났고 이거만큼 달려와서 겨우 나한테 도착한 건데 어떻게 여기 있던 애가 이 반대편까지 달려가겠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수치상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이걸 더 돌리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옛날로? 근데 옛날도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년이라고 쳐봐. 그럼 얘가 10년 동안 나한테 달려왔을 거 아니야. 여기도 10년 동안 나한테 달려온 빛이 나한테 들어온 거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20년 걸리는데 걔네들은 서로 도대체 어떻게 교환했다는 거냐. 또 더 옛날로 가도 똑같은 얘기예요. 계속 결국 이 한 점, 이 점에서의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하지도 못하고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부연 설명을 못해요. 결국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런 지평선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평평성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우주 배경 복사 관측 결과에 의하면 거의 이제 얘네들이 빛의 속도로 계속 팽창을 해왔던 건데, 그렇다는 건 역으로 돌렸을 때 현재의 우주라는 게 나오려면 어느 한 초기에 정확한 밀도값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평탄하게 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실제 관측을 해보고 이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초기에 매우 정밀한 값이 나오지 못하고 좀 다르게 나온다는 거지. 그럼 좀 다르게 나왔다라는 건 현재 우주가 생성이 될 수 없는 건데, 왜? 우리 우주 배경 복사에 의하면 얘가 지금 속도가 일정하게 계속 팽창을 해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거를 얘가 오히려 반증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평평성의 문제가 좀 생기고요. 그다음 마지막 자기 홀극 문제는 이제 N극, S극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럼 얘네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탄생을 해서 서로 뭐 인력 때문에 만났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어쨌든 원시 입자적인 얘기인데, 그 원시 입자들이 서로 반응하고 뭐 해서 뭐 현재께 만들어진 건 알겠어. 그럼 그 원시 입자들 어디 갔냐는 거지. 걔네들은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고. 만들어지지 못하고 미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N극, X극 같은 애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은 어디서 보는 거야? 그래서 직접 우주선 띄워서 봤는데 안 보이는 거야. 이런 문제들, 이런 자기들끼리 이론적인 결함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가지고 빅뱅 우주론이 이거 뭐지? 뭐가 문제인 거지? 하고 있었던 찰나에 구스라는 아저씨가 와요. 이 아저씨도 되게 유명한 과학자인데요. 이 아저씨가 야, 그거 급팽창하면 되는 문제들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급팽창 이론을 주장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요, 급팽창과 빅뱅 이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빅뱅 이론을 발전시킨 게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하죠. 우리 업그레이드 시킨 게 이제 급팽창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니네 말이 맞아. 그렇게 평탄하게 팽창도 해왔고 옛날에 그런 증거들이 있었던 걸 봤을 때 충분히 빅뱅 우주론이 맞는데 우리가 앞에서 논의한 그 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을 못 하잖아. 자, 그걸 해결해 줄 내가 업그레이드 버전을 갖고 왔어 하면서 급팽창이라는 개념을 넣어요. 자, 일반적인 빅뱅 우주는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만 이렇게 팽창을 했다면 급팽창 이론은요, 여기에 빅뱅 이후에 한번 엄청나게 팽창을 했던 시기가 있던 거야, 크기적으로. 그래서 얘가 현재까지 이렇게 평탄하게 팽창을 해왔다, 이런 얘기인데, 요게 왜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되냐면, 첫 번째, 지평선 문제를 해결을 해요. 왜냐면 급팽창 이전에 우주의 크기, 요걸 계산을 실제로 해놨거든요. 그걸 한 걸 보면 이 빅뱅 우주론에서 얘기했던 그 한 점의 밀도보다도 얘네들이 더 작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공간적인 게 더 가까이 있었다는 거야. 더 가까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적인 문제, 거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급팽창 이전으로 얘기를 하면 더 가까이 있었어야만 얘네들이 에너지 결합도 있고 물질도 있고 얘네들이 뭐 하나로서 서로 정보 교환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 형성이 된다라고 주장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서로 정보 교환을 하다가 급팽창이 생겨서 서로 끝하고 끝으로 갔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빛이 방출이 된 건데, 얘네들이 당연히 현재는 서로 교환 못하지. 하지만 그 전에 했던 게 있으니까 가능한 거야 라는 걸로 좀 얘기를 합니다. 좀 웃기죠? 네, 웃기긴 한데 여러분들 이게 생각보다 논리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져요, 과학자들한테. 그다음 두 번째는 평평성 문제도 해결해요. 초기 우주의 밀도값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밀도값이 관계없게 만들어요. 의미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왜? 얘가 밀도값이 어떻든 간에 급팽창을 하면 끝이잖아요. 급팽창 해버리면 현재 우주가 만들어지는 이 급팽창이 중요한 거지, 얘가 밀도가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해결해 버리고요. 마지막 자기호흡도 약간 지평선이랑 비슷한데, 이때 있었다는 거죠. 있었는데 얘네들이 급팽창하면서 너무 막 다 동떨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주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땐 밀도가 많이 낮아. 얘네들이 N극, S극이 어딘가 있는데 얘네들이 있는 그 밀도 자체가 낮으니까 우리가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찾기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버립니다, 한 방에. 그러니까 와, 과학계에서는 빅뱅 이후로 진짜 대박이다, 이 급팽창 이론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해서 좀 많이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실제로 한번 찾아보시면 좀 더 많은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궁금증은, 그럼 이 급팽창은 왜 일어났냐라고 하면, 이제 태초에 이제 얘네 빅뱅 이후에 이제 통일장 이론에 의하면 이제 에너지들이 다 결합이 돼 있었는데, 뭐 중력, 강력, 양력, 뭐 전자기력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 있었는데 애들이 튕겨 이렇게 분리가 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급팽창을 일으킬 수 있는 엄청 어마어마한 큰 힘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해결을 해버려요. 그래서 요게 이제 과거, 어떻게 보면 과거죠. 한 몇십 년 전까지의 이론, 몇십 년도 아니야, 한 20, 30년밖에 안 되는데 그런 이론이었다면, 이제 현재에는 관측을 좀 더 해보니까 와, 급팽창도 짱인데, 어쨌든 급팽창을 했더라도 현재 물질들이 그대로 있다라는 건 질량을 가진 애들이 있는 거니까 얘네가 중력이 있어서 서로 잡아당기고 있지 않을까 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 팽창하는 속도가 점점 줄어서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이 뭐 붕괴를 할지 안 할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구성 물질들에서 중력이 팽창하는 속도가 감소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IA형, 이제 뭐 이거 1A형이라고 읽어도 상관없어요. 로마자 1에 A형인데, 요거의 초신성을 관측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고 얘네들이 끝에가 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대요. 그래서 등장한 게 가속 팽창 우주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얘네들이 이런 구성 물질들이 중력이 계속 있으니까 속력이 감소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관측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이 IA형 초신성 뭐길래? 라고 했더니 얘가 말 그대로 초신성이야. 폭발하는 거고, 뭐 이런 쌍성계 얘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데, 신기하게도 얘네들이 최대 광도, 즉 절대 등급이 항상 일정해요. 그 어떤 초신성, IA형 초신성을 봐도 다 절대 등급이 일정하니까 너무 멀리 있더라도 얘 광도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광도랑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 겉보기 등급을 알면 거리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먼 거리 측정을 했는데 실제로 속력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최신 이론은 급팽창 이론 플러스 이 가속 팽창이 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이 가속 팽창을 누가 시키냐? 이제 이게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 암흑 에너지라는 걸로 얘를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고, 아, 이런 최신 이론까지 와 있구나 라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우리랑 동떨어진 얘기 같기 때문에 더 생소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의 우주관을 좀 넓혀보자는 거죠. 우리의 우주도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